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자, 경공매 여러분들 한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매수신청 대리도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 한 문제 이걸 다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문제 한 문제를. 그래서 충분히 맞출 수 있어. 자, 경매, 공매에서 공매는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경매, 공매는 안 나오고요. 공매에서 공매 종류만 한번 보세요. 477페이지에 강제경매라고 있죠. 강제경매는 거기 첫 번째 줄에 보면 집행권원이라고 있어요. 네,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집행권원이라고 있죠. 자, 집행권원이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인 게 그 참고 표시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에 확정된 판결문입니다. 이행 판결문하고 가집행 선고부 판결문, 확정된 지급 명령 같은 거 이에 준하는 조서들이 있습니다. 화해조서, 조정조서, 청구인락조서 같은 이런 것들이 집행권원입니다. 이 집행권원을 보유한 채권자가 첫 번째 줄에 보세요.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가 되어 있는 이행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 소유 일반재산 밑줄, 채무자 소유 일반재산이죠. 네, 특정 재산이 아닙니다. 일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죠. 그래서 그 환가 대금으로부터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게 해주는 경매, 이게 뭡니까? 강제 경매예요. 강제 경매는 일단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되죠. 그 중요한 건 채무자 소유 일반 재산. 그래서 무슨 책임? 인적 책임. 이거는 사람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어보기 때문에 인적 책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이게 임의경매예요. 임의경매는 쉽게 얘기하면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겁니다. 자, 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은 거죠. 그랬을 때 그 저당권, 담보물권이죠. 세 번째 줄에 보세요.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뭐가 행사된 겁니까? 경매권이 행사가 돼가지고 자, 중요한 것은 위에 채무자 제3자의 특정 재산 돼 있잖아. 이게 담보 목적물입니다. 일반 재산 아닙니다. 특정 재산에 대해서 한가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을 회색한다. 그래 보시면 돼. 딱 읽어봤을 때 이거 강제경매다, 임의경매다 딱 구분할 수 있겠죠. 그 정도만 되면 됩니다. 뒤로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권리분석이 나오는데 권리분석은 일단은 여분수단은 안 합니다. 4번의 권리분석 일단 넘어가시고 절차를 한번 볼게요. 경매 절차 페이지가 481페이지 경매 절차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절차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경매 절차는 총 9가지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경매 절차 첫 번째가 일단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경매 신청. 경매 소재지 관할 어떤 지방 법원에 가죠. 경매 부동산 관할, 당해 부동산 관할 소재지 지방 법원에 가서 경매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법원이 뭐 합니까? 그 경매 개시에 따른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에 관한 기입 등기를 등기관한테 촉탁하면서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문에 관해서 그 정보를 채무자 등에게 송달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가 뭐냐면 법원이 배당 요구에 관한 배당 요구 종기에 대해서 결정 및 공고를 합니다. 배당 요구 종기 및 결정 및 공고. 그래서 배당 요구 결정은 압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하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는 1000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한다. 그런 내용들이 다 책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 준비를 합니다. 매각 준비 이것이 현황 조사라든지 부동산의 평가, 그 다음에 평가된 금액을 기초로 해가지고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하지요. 자, 그런 다음에 매각 준비한 다음에 매각 방법 등에 관해서 지정 공고 통지를 합니다. 자, 매각 방법 등에 대해서 지정 공고 통지. 그런 다음에 이제 매각을 실시를 하게 되죠. 자, 매각 실시를 해가지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채권가 매수 신고에 대해서 매각 허가 불허가 여부, 매각 결정 절차를 합니다. 매각 결정 절차. 그래서 매각 결정에서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면 매수인에게 언제까지 대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매각 대금 납부, 매각의 대금, 매각 대금에 관한 납부. 자, 그래서 매각 대금을 다 납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그 매각 대금으로 배당 순위에 따라서 배당이 이루어지겠죠? 빚잔치, 소위 말하는 빚잔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담의 말소 등기 같은 이전 등기 등에 관한 촉탁을 합니다. 촉탁. 그리고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명령을 하죠. 부동산 인도 명령. 그래서 전체적인 절차가 이 9단계다 보시면 돼요. 이 9단계 절차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절차부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매각 실시했는데 아무도 응찰을 안 했다 그러면 유찰 되겠습니까? 유찰 됐다 그러면은 너무 비싸니까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추면서 하는 거죠. 그때 하는 경매가 무슨 경매? 세매각, 신경매라고 하죠. 세매각이라고 하죠. 세매각. 최저 매각 가격을 20-30% 낮춥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 결정 절차에서 매각 불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받았을 때 다시 하는 경매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도 세매각 이래 부릅니다. 근데 최저 매각 가격을 저감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 대금 납부에서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다. 미납한 거죠. 미납했으면 다시 하는 경매는 재매각이에요. 이때도 최저 매각 가격을 저감하지 않습니다. 해서 저는 경매 절차 한 요 정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481페이지의 그 그림 밑에 보면 양가로 1번에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있죠.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밑줄 그어볼게요. 그래서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된다 보시면 되죠. 해당 두 번째 줄 해당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 지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어떤 적합하다 신청인이 적합하다라고 하면 뒤에 넘어가 보세요. 그에 따른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그래서 두 번째 줄 동그라미 기억의 두 번째 줄 보시면 경매 개시 결정 취지 있죠. 요거를 등기부에 기입해 줄 것을 등기관에게 촉탁. 이게 뭐냐면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촉탁입니다. 이게 경매 개시 하겠다고 하는 기입 등기 촉탁입니다. 그래서 이 경매 개시에 관한 등기된 때 나오죠. 등기를 한 시점부터 뭐가 생기냐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등기된 때 쉽게 하면 등기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냥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서 압류를 명합니다. 근데 그 압류가 압류의 효력이 언제 생기냐면 등기된 때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니은 보시면 경매 개시 결정의 송달이라고 해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문에 관한 송달. 자,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세 번째 줄 보세요. 경매 개시 결정 정본을 송달 이 말이 나오죠. 경매 개시 결정 정본 송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송달된 때 뭐가 생기냐면 또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두 가지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때는 등기된 때 또는 송달된 때 생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이 첫 번째 단계 한 요 정도고요. 자, 두 번째 단계 보세요. 양가로 이번에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라고 있죠. 자, 종기 결정이라고 해서 두 번째 줄 배당 요구 종기는 돼 있죠. 자, 그 옆에 가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 결정 이 말이에요. 쉽게 하면 배당 요구 종기 결정은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 한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배당 요구 종기는 돼 있죠. 첫 매각일 이전의 날로 정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 그 밑에 것들을 지금 보지 마세요. 지금 보지 말고 절차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넘어갈게요. 매각 준비한다고 했죠. 자, 세 번째 단계가 매각 준비다. 첫 번째가 니은, 첫 번째 기업 1번에 보시면 현황 조사가 있어요. 이 현황 조사는 뭘 조사하냐면 첫 번째 줄 끝에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 자, 이건 누가 조사합니까?
집행관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집행관이 조사를 합니다. 집행관이 조사한다. 자,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부동산 평가 최저 매각 가격 결정 나오죠. 자, 두 번째 줄에 누가 부동산 평가합니까?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감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된 금액을 기초로 해서 무엇을 결정하죠?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합니다. 입찰 가격을 말합니다.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한다. 법원이. 자, 그리고 공가를 주관하는 공모세에 대해서 채권 신고에 최고를 하라고 하고, 일단 제목 보세요. 그 다음에 4번에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채권 신고를 최고합니다. 최고. 이게 다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 비치한다. 그래 보시면 돼. 법원이요. 그래서 준비 과정이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한 5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넘어갈게요. 자, 매각기일 및 매각 결정기일 지정공고 통지 이 말 나오죠. 이게 이제 매각 방법 등에 관한 지정공고 통지를 말하는데, 자,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기일에 대해서 지정하는데, 두 번째 줄에 보면 최초의 매각기일은 공고일로부터 며칠 14일 전, 이 말은 14일 이상의 어떤 간격을 두고 지정한다 보시면 돼요. 최초의 매각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한 2주 정도가 되고,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매각 결정기일은 그러면 언제로 정하냐면 그 매각기일로부터 7일 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이렇게 이제 민사 집행법에 나와 있어요. 일주일이 보통 7일이니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이게 이제 매각 이제 실시죠.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매각 실시합니다. 자, 매각 실시는 당연히 법원 안에서 합니다. 누가 진행하냐면 첫 번째 집행관이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집행관이 매각의 어떤 실시에 앞서서 두 번째 줄 매각 물건 명세서, 그 다음에 현황 보고서 아까 조사한 거 있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 4번 이런 것들을 열람을 시키고 특별한 매각 조건이 있으면 이를 고지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입찰 마감 시각과 개찰 시간들 고지하고 입찰표 제출을 최고하죠. 그러니까 매수 가격의 신고를 최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찰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입찰하는 방법은 3개 중에 1개를 정합니다. 동그라미 니은 부르는 거예요. 경매 당일날 호가 경매가 있고요. 기일 입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간 입찰. 이 3개 중에서 1개를 정한 방법에 따라 따라갑니다. 보통 기일 입찰을 하죠. 자, 입찰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입찰 참가자들은 동그라미 2번 입찰표를 제출합니다. 입찰표를 작성 제출하는데 그와 동시에 뭐도 제출하냐면, 자, 두세 번째 줄에 보면요, 최저 매각 가격이 있어요. 최저 매각 가격 아까 정했죠. 그 최저 매각 가격의 10%에 상당하는 매수 신청 보증금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잘 나오죠. 얼마? 최저 매각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매수 신청 보증금을 제공해야 된다. 자, 그래가지고 입찰을 이제 종결을 하는데 동그라미 3번에 1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종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입찰이 마감이 되면 즉시 개찰을 합니다. 개찰을 해서 누굴 정하냐면 첫 번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 누굽니까? 제일 높게 쓴 사람 맞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입니다. 제일 높게 쓴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누굽니까? 두 번째로 쓴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로 쓴 사람 아니에요. 금액이 두 번째로 높게 쓴 사람 아닙니다. 참고학습 보세요. 박스 밑에 박스에 참고학습 있죠. 요거 시험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두 번째 점 보세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차순위 매수 신고는 돼 있죠.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는 신고예요. 이게 이해됩니까? 안 되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이 있잖아. 그 신고한 금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한 그 금액에서 뭘 빼라고? 아까 보증금 10% 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빼고 그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어요.
일정 금액이 딱 돼야 된다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 신고 금액에서 그 10%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뺀 금액이 있겠죠. 그 금액을 넘는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까? 많을 수도 있지. 없을 수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누군지 아시겠죠? 그게 시험 나왔다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신고가 차순위 매수 신고고, 그래서 최고가하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억 보세요. 이 최고가랑 그다음에 차순위 이 성명하고 가격을 부르고 입찰을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 어떻게 돼? 이 두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 어떻게 돼요? 집에 가야 됩니까? 그럼 집에 안 가고 그냥 거기 있을까? 법원에 일단 집에 가야 되죠. 집에 가기 전에 뭘 받아가야 돼? 자기가 냈던 10% 최저 매각가격의 10%를 받아가야 돼요. 그걸 그냥 갈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 가야 됩니다.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세요. 이건 됐고 요 정도 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양가로 7번 넘어갑니다. 자, 매각 실시해가지고 최고가 결정이 됐지요. 차순위 결정됐지요. 그러면 양가로 7번 넘어가서 매각 허가 불허가 여부 결정합니다. 이게 매각 결정 절차. 자,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이 매각 허가 불허가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다. 매각 허브 결정에 대해서 손해를 입게 된다면 항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항고, 즉시 항고 있죠. 자, 그때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동그라미 2번 항고 매각 허브 결정 선고일로부터 고지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입니다. 자, 그때 그냥 항고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야 됩니다. 또 그게 뭐냐면 항고 공탁금이라고 해요.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 자, 이거 아까 최저 매각하고 다른 겁니다. 매각 대금 있죠. 그 매각 대금은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항고 공탁금이지. 지연되잖아요. 이 항고를 하게 되면 상당히 지연되거든. 그래서 항고 공탁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3번 채무자나 소유자가 항고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항고를 했는데 기각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항고 공탁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배당재단에 편입이 되고, 자, 그 밑에 보면은 채무자 및 소유자 이의배의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항고한 날부터 항고 기각 결정일까지의 법정 이자가 있습니다. 그게 연 15%가 아닙니다. 연 15% 아니고 연 12%입니다. 연 12%, 100분의 10입니다. 연 100분의 12. 15가 아닙니다. 연 100분의 10입니다. 고치세요, 거기. 연 12%에 해당하는 법정 이자를 빼고 그거 뺍니다. 공제하고 나머지 돌려줘. 지연식이기 때문에. 자, 그럼 내가 허가 결정이 떨어지면 이제 대금을 납부해야 되겠지요. 양가로 8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합니다. 기일 아니고 기한입니다. 맞아.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서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대금 지급 기한 안에 이 매수인이 언제든지 이제 납부하면 돼. 자, 그런데 납부를 안 했다. 이 대금 지급 기한 안에 납부를 안 했어. 자, 납부를 안 했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차순위가 있냐 없냐를 따져야 돼. 자, 예를 들어 차순위가 없다. 납부를 안 했는데 차순위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미납한 거죠. 그러면 재매각이에요. 바로 재매각이죠. 자, 근데 차순위가 있다 그 말이지.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자, 차순위가 있는 경우에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죠. 차순위가 있으면 그 차순위한테 매각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허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시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서 알려주고 그 대금 지급 기한까지 차순위가 납부하면 되는데 납부 안 하면 재매각입니다. 그렇게 알아둬야 돼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했고 이 말이죠. 매수인이 이게 최고가죠. 차순위가 없다. 그러면 바로 재매각이죠. 자, 이 재매각 절차에서는 세 가지를 알아둬야 돼요. 재매각 절차에서는 첫 번째,
재매각 절차에서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 가격 등 그 밖의 매각 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두 번째는 재매각 절차에서는 전 매수인은 재매각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그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매수인이죠. 최고가죠. 최고가가 어디 가가지고 돈을 구해왔어. 그래서 재매각기일 며칠 전, 3일 전까지 매각 대금하고 지연이자, 이때 말하는 지연이자도 연 100분의 10입니다. 연 12%. 그 다음에 재매각 절차 비용을 모두 납부했다. 그러면 재매각은 취소가 된다. 재매각 절차는 취소가 된다. 이거예요. 3개. 그 정도 보시면. 뒤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소유권은 언제 취득하느냐 그 말이네. 소유권 언제 취득합니까? 돈을 다 내면 바로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매각 대금 납부한 때, 대금을 다 낸 때 바로 취득합니다. 낸 때 바로 취득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박스 밑에 보면 등기 절차라고 있지요. 자, 이게 뭐냐면 돈을 이제 매각 대금을 다 납부했다 그러면은 일단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법원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다음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말소 등기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등기관에다가 등기소에다가 촉탁 등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였던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촉탁 이거고. 그다음에 그 전에 원래 배당 절차를 하지요. 배당 순위를 합니다. 배당 순위. 근데 여기 나오는 배당 순위는 보지 말고 따로 이제 표가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표에 따라 정리할 테니까 지금 배당 순위는 보지 마세요. 지금 뒤로 넘어가서 마지막에 양가로 12번 부동산에 인도 명령 하지요.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다 납부했다 그러면 채무자한테 나한테 인도해라라고 명령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줄에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인도에다가 법원에다가 인도 명령 신청합니다. 세 번째 줄. 그 신청은 언제 합니까? 매각 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야 됩니다. 6개월 이내 했는데 인도해 주지 않으면 이제 명도 소송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절차가 이렇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공매는 안 합니다. 공매는 안 해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았어. 497페이지. 매수신청 대리인제도 이거는 자 중개업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틀린 것만 볼 겁니다. 틀린 것만. 그리고 거기에 요 매수신청 대리제도에만 있는 것만 볼 거예요. 497페이지에 밑에 양가로 2번에 보면 업무 범위라고 있습니까? 이건 뭐냐면 매수신청 대리권 범위예요. 대리권 범위 한 장 넘겨보세요. 이 대리권 범위도 시험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 매수신청 대리권 범위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총 7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거기 자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이 얼마 제공해야 됩니까? 아까 있었잖아. 최저 매각 가격의 10%. 요거 제공해야 돼요. 경매 당일날. 최저 매각 가격의 10% 제공하지요. 요거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입찰표를 써내야 되겠죠. 네, 입찰표 작성 및 제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최고가는 안 됐지만 내가 차순위 집이다.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어요. 최고가는 아니지만 차순위 누군지 알죠?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최고가도 안 됐고 차순위 지위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야죠. 집에 가기 전에 뭘 받아가야지? 네, 매수신청 보증금 받아가야 돼. 그러니까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줄이면 매수신청 보증금 반환 신청.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반환 신청. 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위민이 그 해당 경매 부동산의 공유물의 공유자다.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같은 가격으로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공유자가 최고가보다 먼저 사는 거야, 이거를. 자, 그리고 임대주택이 넘어왔을 때 임차인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요걸 할 수 있고. 자, 마지막에 뭐냐면 내가 최고가가 됐는데 최고가 매수신고인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우선 매수신고 한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우선 매수신고 했어. 그러면 나는 자동적으로 뭐로 밀리냐면 차순위로 밀려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공유자 또는 임차인의 임대주택 하나 우선 매수신고에 따라서 임차인의 우선 매수신고에 따라서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그 차순위 매수신고인 지위, 차순위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할 수 있어요. 포기하고 집에 가야지 뭐. 자, 요 7가지의 대리 행위 말고는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 명령 같은 거 있죠. 부동산 인도 명령이나 아니면 뭐 즉시 항고라든지 이런 걸 못 합니다.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범위예요. 요거만 딱 할 수 있습니다. 요거만. 자, 그랬을 때 그 밑에 보세요. 이제 양가로 3번에 보면 대리 대상물 나옵니까? 대리 대상물은 중개 대상물하고 동일하다. 뭐 토건, 입광공 동일하죠? 할 거 없어. 할 거 없고. 자, 그럼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등록해야 됩니다. 자, 등록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어디 가야 돼? 지방법원 가야 돼요. 지방법원장한테. 등록과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매수신청 대리인. 자, 등록을 하려면 미리 갖춰야 되는 기준이 있네.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기업이 돼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개업이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중개업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매수신청 대리 행위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경매 관련 실무 교육을 따로 받아야 돼. 중개업 실무 교육 말고 경매 관련 실무 교육 있죠?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증보험 공제 공탁 중 한 가지 똑같아요. 보증 설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죠. 자, 제출하면서 오른쪽에 박스에 있는 것들 같이 가져가야 돼요. 뭐 가져가야 됩니까? 자격증, 법인은 등기상 증명서, 그 다음에 사무소 등록증 있죠. 4번.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은 거 이수증, 여권용 사진 2매, 보증 설정했잖아. 그 보증 설정 증명서류, 보증 증서 같은 거 있죠. 공제 증서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냥 공짜가 아니고 수수료 내야 된다 그 말이네. 자, 개인들은 얼마? 2만 원. 법인은 좀 돈이 많으니까 얼마? 3만 원. 정부 수입 인지로 납부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밑에 결격 사유는 지금 보지 말고요. 결격 사유 너무 어려운 거 없습니다. 결격 사유 보지 말고 뒤로 넘어가서 등록증을 교부를 해주겠지요. 자, 등록증을 교부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등록제장에다가 기재를 하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등록증을 잃어버렸다, 분실했다, 못 쓰게 됐다 그러면 기재사항 변경이 됐다 그러면 재교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양가로 6번에 가니까 등록증 등의 게시라고 나오죠. 자, 요거 중개업 할 때도 뭐 게시해야 되잖아. 자, 그거 게시가 되어 있고 별도로 또 이 3가지 게시해야 돼요. 동그라미 1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그리고 보수표,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증명 서류. 그러면 사무소 벽에는 총 몇 개가 게시되어 있어? 이게 이 게시하면 7개가 게시되어 있어야 돼요. 7개가. 그렇죠? 네. 자,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두 번째 줄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누가 지정하는 법원 행정처장. 자, 법원 행정처장 이 사람이 네, 이제 실시권자라 보시면 되는데 법원 행정처장이 누굽니까 도대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상당히 높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대법원장 밑에 있어요. 바로 대법원장 아시죠? 대법원장은 알 거 아니야. 대법원장 밑에 있기 때문에 막 행정처장 이렇게 함부로 이름 부를 사람이 아닙니다. 자, 누가 실시한다고? 법원 행정처장이 지방법원장이 아니라고.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다가 실무교육, 경매 관련 실무교육 이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면제가 있네. 면제. 중개와 똑같이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하는 경우는 면제. 이런 거 뭐 거의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보세요. 시간이 좀 기네. 32시간 이상 44시간. 32시간 이상 44시간이고요. 여러 가지 교육을 합니다. 민사소송, 민사집행, 경매 실무 관련 과목들, 교육기관 자체 과목들, 마지막에 평가하겠죠.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동그라미 기억 보세요. 부동산 관련 학과 개설된 학교 있죠. 이런 학교, 그 다음에 협회에다가,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위탁 주고 있다. 그래 보시면 돼. 교육에 관한 내용. 자, 그 다음에 3번에 손해배상 책임 나옵니까? 손해배상 책임은 중개업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안 봐도 돼. 똑같아. 안 봐도 돼요. 중개할 때 하면 되니까. 어디까지 안 보냐면 오른쪽에 503페이지 휴폐업까지. 휴폐업도 안 봅니다. 휴폐업도 안 봐. 자, 그 다음에 3번에 밑에 매수신청 대리행위 있죠. 요거는 봐야 되겠지. 매수신청 대리행위는 그 대리행위 방식이 첫 번째 줄에 보세요. 대리권 증명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그런데 각 대리행위마다 제출해야 돼요. 각 대리행위 할 때마다, 그러니까 대리권 범위에 있는 이 7가지 대리권 범위에 있는 각 대리행위를 할 때마다 제출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일단은. 자, 그러면 대리권 증명서면이 뭡니까? 가로에 있죠.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가리켜서 대리권 증명서면이라 불러요. 요거를 각 대리 행위마다 제출해야 된다. 그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니은 법인 같은 경우는요. 법인인 기업은 이 대리권 증명서면에다가 뭐랑 같이 대표자 자격 증명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디귿 이 기업은 매각장소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돼. 소속이나 보조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직접 가야 됩니다. 경매하러. 그 다음에 사건카드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사건카드는 자 비치를 합니다. 두 번째 줄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서 세 번째 줄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들어가죠. 자, 서명날인 후 몇 년 보존이에요? 5년 보존이라는 거. 네, 이때 서명날인은 어떤 인장을 씁니까? 중개업 할 때 등록한 인장 있죠. 그걸 씁니다. 별도로 또 등록하지 않습니다. 중개업 할 때 등록한 인장 그걸 써야 된다. 니은이죠. 니은. 자, 확인 설명서 보세요. 확인 설명서 같은 경우에 거의 똑같은데 뭐 표시나 권리관계나 제한사항이나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가지고 취득감에 따라 인수 부담해야 할 이런 어떤 사항들 권리 이런 거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박스 밑에 확인 설명하고 설명서를 작성을 하는데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위임계약 체결된 경우에 이 확인 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마찬가지 서명 날인하고 거래 당사자가 아니죠. 이거는 위임인에게 교부한다네. 그 사람에게 교부하고 사건 카드에 철해가지고 몇 년간 보존해야 돼. 또 5년간 보존해야 된다는 사실. 헷갈리면 안 돼. 여기는 전부 5년입니다. 두 가지. 사건 카드랑 확인 설명서 다 5년 보존이에요. 자, 오른쪽에 이제 보수 영수증이라고 있죠. 자, 대리 행위함에 있어서 위임인에게 소정의 보수를 받는데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개업은 이 말은 이 개업은 이제 매수신청 대리인이죠. 이 사람은 이 보수표와 보수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계약 전에 설명해야 돼요. 자, 상당 권리 분석해 줬을 때 얼마, 그 다음에 최고가가 됐을 때 얼마, 최고가가 되지 못해도 얼마. 그래서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영수증을 줘야 됩니다. 이제 보수를 받았죠. 그러면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서 영수증 써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때 영수증에다가 서명날인 해야 되겠죠. 그때 서명날인도 어떤 인장? 중급에서 등록한 인장입니다. 이 말이에요. 리을. 자, 지급 시기. 보수는 그러면 언제 지급하는가? 일단은 약정입니다. 아무래도 약정 동그라미. 약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매각대금 지급 기한 있죠.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은 약정이고 약정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이다.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무 있는데 의무는 거의 똑같아요. 뭐 비밀 유지, 공정한 중개 행위, 뭐 질서 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마지막에 박스가 하나 있죠. 리을에 보시면은 다음에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누구한테 신고해야 돼요? 지방 법원장입니다. 박스 안에 보세요. 사무소를 이전했다. 자, 사무소 이전했다. 그러면 지방 법원장에게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휴폐업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처분 나옵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한꺼번에 하시면 돼. 행정처분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했다. 그런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고.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 금지행위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있죠. 박스 안에 읽어보면 다 알아.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중 등록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니은이 뭐냐면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인데 그러면 대리를 해줘야 되죠. 근데 자기 이름으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한 거예요. 대리해줘야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또 매수 신청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안 되겠죠. 자, 디귿 이중 대리를 말합니다. 2인 이상 대리, 이중 대리를 말하고요. 리을의 명의를 빌려준 거지. 명의대여, 그 다음에 등록증 대여 양도 다 금지 행위에 들어가 있고, 그 다른 기업의 명의 사용 이것도 금지. 그 외에 경매 입찰 방해죄에 해당하는 거 다 금지. 그리고 서류가 있죠. 사건 카드, 확인 설명서, 허위 기재, 필수 기재사항 누락된 거 다 금지 행위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전 신고는 볼 필요 없고 이전 신고 똑같으니까. 자, 지도 감독에서는 그 사유들은 뭐 안 봅니다. 일단은 자, 뒤로 넘어가서 508페이지에 제일 밑에 508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업무 정지 기간 나옵니까? 요게 시험 지문에 나왔었어요. 몇 월 이상? 1월 이상 2년 이하. 요거 하나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양가로 3번에 명칭 표시라고 있어. 자, 동그라미 1번에 사무소 명칭이나 상호를 말하겠죠. 그다음에 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고유한 지명 등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기에다가 법원의 명칭이나 자, 법원 이런 명칭이나 아니면 휘장 그 마크 있죠. 요거 표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가 됐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없잖아. 그러면 그 사무실 내외부에 여러 가지 그 업무에 관한 표시 이런 거 있죠. 다 제거시켜야 되겠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 사무소 출입문에다가 나는 지금 매수 신청 대리인 업무 정지 중이요 라고 붙여야 돼요.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는 붙여야 된다니까. 나는 지금 언제까지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 중이요 그러면서 표시를 해야 돼요. 자, 한 장 넘기고 등록 신청서 나오죠. 한 장 넘기면 등록증 나오고 그 옆에 사건 카드 양식 있지요. 그 뒤에 확인 설명서 서식 있고 오른쪽에 515페이지의 마지막에 보수표라는 게 있어요. 요거 알아야 돼요. 보수표. 자, 얼마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겠죠. 양가로 1번에 상담 및 권리 분석 요것만 해줬다. 얼마? 50만 원. 네, 50만 원 범위에서 협의 결정. 자, 구체적인 것이 보지 말고 양가로 2번에 자, 대리 보수에서는 최고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양가로 3번에 양가로 가에 최고가가 됐다. 매수인이 됐다. 그러면 얼마? 동그라미 1번.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 매각가액의 1.5% 이하에서 범위 안에서 협의 결정.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 매각가액의 1.5% 이하 범위에서 협의 결정이에요. 최고가가 되지 못했다. 양가로 나. 최고가가 되지 못했다. 그래도 얼마? 50만 원 범위에서 협의 결정.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최고가가 못 돼도 50만 원 줘야 된다. 위임 계약 전에 이걸 알려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할래 말래 이렇게 해가지고 할래 말래 한다고 해야지 하지. 그렇죠? 그냥 위임 계약 전에 이 보수표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니까. 자, 실비 받았으면 실비는 얼마? 30만 원 범위에서 협의 결정. 실비는 50만 원 아닙니다. 30만 원이에요. 자, 어떤 실비 받을 수 있느냐? 주의사항 중에서 첫 번째, 특별한 비용 돼 있죠. 자, 특별한 비용이 어떤 비용이야? 원거리 출장이에요. 원거리 출장, 원거리 교통. 자, 그런데 못 받는 거 있어. 통상의 비용 해가지고 근거리, 출장비, 등기상 증명서 비용 이런 것들은 뭐에 포함된 것으로 봐요?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영수증 나오죠? 한 장 더 넘겨보면 끝이에요. 끝. 끝입니다. 그래서 다 뗐다 이 얘기. 다 뗐다. 다 뗐습니다. 이거. 이 다 뗀 거에 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일단 하여튼 1, 2월 달 과정 다 끝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일단 아무 일도 없단 듯이 다시 시작하는 거야. 처음부터 그냥 아무것도 없단 듯이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되겠죠? 자,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남은 주일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결석하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